만약 여러분의 조국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위협하는 적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비 작전들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벌여온 이 은밀하고 치열한 그림자 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을 넘어 오늘날 중동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행한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국제 질서와 윤리적 경계에 어떤 파문을 던졌는지, 그리고 그 대담한 작전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현대 국제관계의 복잡한 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왜 이런 선택이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 개발은 단순한 안보 위협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중동이라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영토를 가진 채 수많은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지도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자신들의 국가가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위협 인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비타협적인 원칙, 즉 선제적 방어라는 강경한 전략을 세우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결코 어제 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수십 년에 걸쳐 은밀하게, 때로는 국제사회의 이목 속에서 그 기술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죠.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부터 핵탄두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국제사회의 끈질긴 제재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핵 야망을 멈추지 않고 추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란의 모든 움직임을 마치 매의 눈처럼 예의주시하며 핵 프로그램의 각 단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동을 걸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연구 단계였던 것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는 언제든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깊고 어두운 골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차를 넘어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로 격화되어 왔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될수록 이스라엘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그들의 대응 방식은 더욱 과감하고 은밀해질 수밖에 없었죠. 중동의 하늘 아래 두 나라는 핵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두고 서로를 향해 날선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 보유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자신들의 역사적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 작전들을 감행해 왔고, 앞으로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안보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치열한 그림자 전쟁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현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은밀하고 대담한 작전들을 펼쳐왔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그림자 전쟁은 단순히 첩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회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전 중 하나는 바로 스툰스넷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공격일 겁니다. 이 스톡스넷은 2010년경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강타했던 악성 소프트웨어로 마치 디지털 유령처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침투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스톡스넷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던 지멘스사의 제어 시스템에 은밀히 잠입하여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습니다. 마치 기계의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인해 수많은 원심 분리기가 과부하로 파괴되거나 고장났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질을 빚게 되었죠. 단순히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기엔 그 파괴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시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디지털 공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이버 전쟁의 서막을 걸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파괴력을 각인시킨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담한 작전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직접 겨냥한 암살 작전 또한 이 그림자 전쟁의 잔혹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만 최소 4명의 이란 핵 과학자들이 의문의 사고나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자 핵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죠.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는 저명한 물리학자인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 교수가 자택 앞에서 오토바이에 설치된 폭탄 테러로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핵 과학자 마지드 샤리아리 교수가 자동차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암살 작전들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언제든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핵 개발 인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탈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그림자처럼 나타나 정교하게 목표물을 제거하는 이 작전들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함과 대담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 정부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력히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작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 또한 이 그림자 전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핵시설의 핵심 부품이나 장비에 결함을 심어놓거나 의도적으로 오작동을 유발하여 핵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핵시설에 공급되는 전력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특정 장비들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등의 작전이 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핵 관련 부품의 공급망에 침투하여 불량품을 유통시키거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등의 은밀한 작전도 다수 존재했을 것. 이러한 사보타주 작전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일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이란 핵 개발팀 내부에 퍼지면서 작업의 효율성과 보안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방해하고 지연시켜왔. 첨단 사이버 기술부터 인간의 손으로 직접 실행되는 은밀한 암살과 파괴 공작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이란 비밀 작전들은 상상 이상의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작전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내부 혼란을 유도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그림자 전쟁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어?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펼쳐온 그림자 전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은밀한 작전들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만을 넘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공격들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벌어진 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2010년 세상에 드러난 스톡스넷, 스툰스넷이라는 사이버 무기입니다. 이는 폭탄이나 미사일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공격이 아니었 대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잠입하여 이란 나탄즈 핵 시설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교란시킨 디지털 병.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기계의 심장부에 침투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조종한 것과 같은데요. 이 스톡스넷은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미묘하게 조작하여 기계가 과부하로 망가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핵 과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정교한 장비들이 하나둘씩 고장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이 대담한 사이버 공격은 이란의 핵 개발을 수년가량 지연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정교한 공격은 이란에게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안겨주. 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전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과학자들을 직접 노린 암살 작전 역시 수없이 감행되었죠.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제거를 넘어 이란 핵 개발팀 전체에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심리전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들이 연쇄적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차량에 자석 폭탄을 부착하거나 원거리 저격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등 그 방식 또한 영화처럼 대담하고 잔혹했습니다. 이러한 암살 작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과 지식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과학자들에게 언제든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압박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는 핵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연구 환경 자체를 위축시키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또한 핵 시설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직접적인 사보타주 작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핵 관련 부품의 공급망에 은밀히 침투하여 불량 부품이나 손상된 장비를 유통시키는 방식이 있었겠죠. 핵심 장비가 가동되자마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예상치 못한 고장을 유발하여 값비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시설 내부에 직접 요원을 침투시켜 핵심 설비를 파괴하거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놓는 대담한 시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가 하는 내부적인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켜 작업의 효율성과 보안 시스템 전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첨단 사이버 기술부터 인간의 손으로 직접 실행되는 은밀한 암살과 파괴 공작에 이르기까지 상상 이상의 치밀함과 대담함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내부 혼란을 유도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이러한 작전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지연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에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담한 작전들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이스라엘의 행동은 과연
국제법과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란은 당연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은밀한 공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핵 과학자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자신들의 핵 개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죠. 실제로 이란은 핵 합의 JCPOA 이행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은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이란의 반발을 부추기고 핵 야망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처럼 대담하고 은밀했던 이스라엘의 작전들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자신들의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과 핵 과학자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강력히 반발해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핵 개발 노력이 평화적 목적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핵 합의 JCPOA 이행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를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위태롭게 치솟게 만들었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불가피한 행동이라며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핵 과학자 암살 같은 초법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았죠. 과연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밀 작전들이 장기적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었을지, 아님 오히려 이란의 반발 발심을 자극해 핵 개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겁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림자 전쟁을 단순히 첩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흥미롭게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국제 질서와 윤리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현대 국제 관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국가 안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초법적인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핵 확산 방지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와 한 국가의 주권 및 자결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은미하고 대담한 그림자 전쟁이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들은 단기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잠시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죠. 오히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결국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그림자 전쟁으로 변질되는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림자 전쟁은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핵 확산 위협, 국가 안보, 국제법 준수, 그리고 윤리적 책임이라는 복합적인 현대 국제관계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들이 계속되는 한 중동 지역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잡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